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직장인 엑셀 기본 기능 몰아보기. 자, 직장에서 엑셀 참 잘하는 사람들 많죠? 자, 여러분들은 엑셀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자, 엑셀을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엑셀 기본 기능과 기본 함수 정도만 알면 엑셀을 못하는 사람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8가지 기본 기능을 준비해 봤는데요. 조건부 서식, 표 서식, 이름 정의, 텍스트 나누기, 중복된 항목 제거, 데이터 유선 검사, 피벗 테이블, 차트 만들기 총 8가지 기능을 빠른 시간에 익혀서 직장에서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상근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서식, 표 서식, 이름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따라서 셀의 모양, 셀 색상, 스타일을 바꿔서 눈에 더 도드라지게 하는 거죠. 홈 탭에 스타일이라는 부분에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조건부 서식과 표 서식이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서 흔히 사용하시는 분이 사용자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표 제목을 제외하고 위에서 아래로 셀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 이 내용을 실수를 해서 제대로 된 조건부 서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조건부 서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보면 셀 강조 규칙. 자, 이게 연산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뭐보다 큰, 뭐뭐보다 작음, 같음, 그 발생 날짜, 중복값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 구매처 이 부분에 보면은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카운티 함수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 중복값이라는 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이제 빨강으로 채우겠다 아니면은 연한 빨강 채우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내가 요 안에 채우기 색을 해서 책을 세우겠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 중복된 것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색깔이 칠해지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 뭐뭐보다 큰 이렇게 실제로 한번 정의를 내려셔서 그 내용을 갖다가 한번 해보시면 이 내용들이 색깔이 칠해지거나 글자의 색깔을 바꾸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상하위 규칙. 나는 여기서 상위 10개 항목만 칠하겠다. 상위 10%만 칠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고요. 자, 데이터 막대는 아주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데이터 막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리 보기 보시면 이렇게 다 색상이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색조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자, 아이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범위를 지정을 해서 아이콘 집합에 보시면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몇 가지 표현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조건부 서식에 이제 셀 강조 규칙이라든지 상위 하위 규칙, 그리고 데이터 막대, 그리고 색조, 그리고 아이콘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표 제목을 제외하고 위에서 아래로 셀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셀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지정을 해주거나 이 제목을 붙잡고 제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셀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에다가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유념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세규칙으로 가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시고 가장 단순하게 자, 등호를 넣은 다음에 여기 참석 여부 있지 않습니까? 참석 여부로 해서 색깔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여부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절대 참조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열을 절대 참조하는 형식으로 바꾸고 이것은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글 자음에다가 하자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특수문자가 나오게 되죠. 이 부분에서 이 O 부분. 자, 기호나 문자는 쌍따옴표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쌍따옴표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서식을 설정을 하는 거죠. 나는 뭐 색을 칠하겠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참석 여부 부분에 동그라미가 있는 것에만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수식을 이해하는 방법이고요. 이 부분을 없애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지워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AND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 수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엑셀 기초 과목과 엑셀 실무 과목으로 해가지고 70점 뭐 점수가 이렇게 매겨져 있죠. 자, 점수가 60점 이상인 것에만 색깔을 칠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기초 과목이 60점 이상, 엑셀 실무 과목이 60점 이상. 자, 똑같이 표 제목을 제외하고 위에서 아래로 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자,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여기서 함수, AND 함수를 이용해서 자, 엑셀 기초가 60점 이상이고 엑셀 실무가 60점 이상. 자, 요 두 가지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엑셀 기초가 60점 이상, 엑셀 실무가 60점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 색을 칠하든 아니면 글자색을 바꾸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두 과목이 60점 이상인 것들에 대한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게 되죠. 만약에 얘가 점수가 두 가지 조건을 합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색깔이 지워지겠고요. 자, 간단하게 참석 여부 부분으로 해서 그 수식을 이용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한 것과 AND 함수를 활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표 제목을 제외하고 위에서 아래로 셀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다음은 표 서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정의된 스타일의 서식을 지정해 주는 것. 자, 일단 이 부분에 서식을 모두 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홈 탭에 보시면 스타일의 표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해도 되지만 단축키 컨트롤 T를 이용해도 되고요. 자,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가 표 서식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표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하십시오 해가지고 범위 지정이 되죠. 여기 머리글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표 도구라고 해서 디자인 탭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요약행입니다. 그래서 표 도구의 머리글의 밑에 있는 요약행을 딱 클릭하시게 되면 이 밑에 이제 요약행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서브 토탈로 해서 109 금액이 나오죠. 이게 이제 합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고 싶다거나 아니면 개수로 최대값을 최소값 여기 서브 토탈의 개념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에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요약행으로 해서 손쉽게 계산도 할 수 있고요. 자동으로 이제 필터도 걸리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내용을 지우지 않고 그냥 범위로 전환하게 되면 일반 이제 내가 이 표 서식을 없애고 일반 범위로 옮기고 싶다고 하면 이 표 서식 된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범위로 지정해도 되고요. 이 부분에서 범위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바로 하게 되면 이 기존의 표서식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살아남기 때문에 나는 이 살아남는 내용이 싫다. 그러면 자,
자, 표 스타일 없는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요약행도 없는 것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표 범위로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범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처음에 했던 그 내용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범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처음에 표 서식을 했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내용이 남게 되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범위로 전환을 한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하셔도 되고요. 범위로 딱 전환을 하게 되면 이 기존의 표 서식을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 범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활성 탭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표 서식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은 이름 정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정의. 셀표의 이름을 정의하는 거, 수식 탭, 정의된 이름. 자,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의 이름 관리자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이름 정의하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을 다시 일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날짜로 바꿔볼까요? 자, 구매일자 이렇게 나오고요. 이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을 이름 정의를 한다. 그러면 이 이름 상자에서 구매일자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은 구매일자로 이름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름 관리자 컨트롤 F3. 자, 컨트롤 F3을 누르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이름 정의됐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일일이 건 바이 건으로 이 많은 내용의 칼럼들을 갖다 이름 정의를 다 해야 된다고 치면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서 하는 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제가 이 구매일자는 돼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잡은 다음에 수식 탭에 가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컨트롤 시프트 F3을 눌러도 되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름 만들기 해가지고 첫 탭 왼쪽 열이 있는데 왼쪽 열은 없으니까 첫 탭만 해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전부 다 이름 정의가 한꺼번에 다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F3을 눌러서 보시면 구매일자, 구매처, 뭐 금액 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구매처로에서 vlookup 함수에서 내용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보통 vlookup 함수를 하실 때 기준값, 자, 기준값을 포함한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뭐 두 번째 값을 정확하게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 정의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범위 지정 부분을 이렇게 한글로 해서 직접 이름 정의한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수식이나 데이터 유효성 감사 등의 범위 지정 시 이름 정의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자,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조건부 서식을 걸 수 있습니다. 셀 강조, 그 다음에 상위 하위,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세 규칙으로 해가지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등호를 이용해서 어떤 것이 무엇이 돼 있다고 하면 값을 가져와라 라는 식으로 해서 true냐 o냐, true와 false로 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고요. 원하는 내용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AND 함수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함수를 활용해서 할 수 있고요. 자, 표 서식 같은 경우에는 홈 탭 스타일에 있는데 간단하게 표로 만들 수 있고, 거기에서 요약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값들, 서브 토탈의 값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범위로 전환 시 기존 내용 삭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용이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이름 정의를 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여기에서는 이름 관리자 컨트롤 F3, 그리고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위해서 행값만 딱 지정을 해줘서 표 제목만 이로 해서 정의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리고 함수 수식을 이용할 때 손쉽게 범위 지정을 이름 정의로 해서 활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능은 데이터 탭에 있고요. 데이터 탭에 보시면 텍스트 나누기, 중국제나 목적어, 데이터 유통 검사 있습니다.
자, 텍스트 나누기란 한 셀에서 문자열 숫자를 나누는 것. 자,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있죠. 자, 엑셀 스터디라고 지금 한 셀에 내용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텍스트 나누기 클릭하신 다음에 자, 구분기호로 분리됨, 너비가 일정함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됨은 클릭을 해보시면 자, 여기 공백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엑셀 스터디라고 띄어쓰기를 해놨는데 이 공백을 이용해서 자, 다음 이렇게 분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침을 누르시면 이렇게 엑셀 스터디가 다른 셀로 해서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도 보시면 자, 여기 전화번호가 있는데 구분기호로 분리됨. 여기는 지금 우리가 대시가 들어가 있죠. 자, 대시로 해가지고 기타로 해서 지정을 해준 다음에 다음 마침을 누르시면 이렇게 분해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는 슬래시로 되어 있고요. 조건부 텍스트 나누기로 다시 들어가시면 구분기호로 분리됨. 그래서 기타에 슬래시로 해서 마침을 하면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은 쉼표로 되어 있고요. 쉼표로 분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되죠. 자,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분리를 할 수도 있고요. 너비가 일정함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분해를 한다 치면은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나누기는 나중에 배우게 될 텍스트 함수, 뭐 left, right, mid, replace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눠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복된 항목제거는 아주 쉽죠. 중복된 부분에다가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중복된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자,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고 열 F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했습니다. 5개의 고유한 값은 더블 유저입니다. 이렇게 손쉽게 중복된 항목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핵심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부분,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원천적인 목적은 데이터 입력 오류를 방지하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 도구 3충사 중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가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설정의 목록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내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할 부분의 셀을 범위를 지정하거나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제한 대상에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 무시, 드롭다운 표시 이렇게 해놓으시면 내가 여기에 직접 콤마로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가지고 그 내용 외에는 다른 내용은 들어갈 수 없게끔 자, 입력한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나오죠. 내가 그 내용만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락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입력 방법에는 이렇게 콤마로 직접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내가 어떤 내용을 갖다가 범위 지정을 쭉 해놓은 다음에 이 내용을 목록으로 가셔서 자, 여기 클릭하셔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범위 지정된 내용들에 대해서만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 입력의 방법은 콤마로 직접 입력하거나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입력을 해 둔 다음에 범위 지정을 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름 정의죠. 이름 정의를 해가지고 제가 그 데이터 유효성 값에 직접 내용을 넣는 건데요. 자, 이 방법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름 정의를 해놓은 내용이 있죠. 요 위에 보시면 발주처라고 해가지고 구매일자, 구매처, 구매 품목, 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직접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에
화장지, 음료수, 복사용지, 볼펜, 라이터 뭐 그거 외에는 여기에 있는 내용 외에는 입력이 안 되게끔 설정이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른 내용을 넣게 되면 입력한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한 김에 여기에 내용을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설명 메시지가 있고요. 오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IME 모드가 있습니다. 자, IME 모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이 셀에 영문으로만 쓸 것이냐, 영문을 이제 우선순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글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해당 셀에 갔을 때, 다른 셀에 있다가 해당 셀에 갔을 때는 한글을 우선적으로 나오게 할 거냐, 영문을 우선적으로 나오게 할 거냐, 그리고 내용이고요. 자, 오류 메시지에 보시면 중지 경보 정보가 있습니다. 이 중지 경보 정보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중지가 가장 센 내용이고요. 그 내용 중에서 중지는 입력 자체가 불가한 겁니다. 다른 내용이. 자, 정보는 이 내용이 유효하지 않은 내용입니다라고 정보만 나오는 거고요. 물론 입력 가능합니다. 자, 경고는 정보보다는 좀 더 센 개념으로 해서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러이러한 유효성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중지는 입력 자체가 불가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지를 놓고 쓰고요. 자, 설명 메시지는 말 그대로 설명입니다. 오타주의. 오타시 입력 불가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미리 해당 셀에 갔을 때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나오죠. 오타주의, 오타시 입력을 불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류 메시지 부분에다 중지 해놓고 해당 건 외에 입력 불가. 지정된 내용 외에는 입력 불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쓰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잘못 쓰게 되면 해당 건 외에 입력 불가, 지정된 내용 외에는 입력 불가, 이런 내용이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물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부분에서 이렇게 설정의 목록으로 하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죠.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설정의 목록 부분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외적으로 하나를 해볼까요? 자, 텍스트 길이 제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번호 14자리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길이 14자리. 자, 길이가 14자리 이외에는 안 되게끔. 자, 1, 2, 3, 4, 5, 6. 여기에. 자, 입력한 값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나오죠. 자, 글 숫자수 제한도 할 수 있고요. 텍스트 길이를 제한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설정의 목록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입력하는 방법이 총 3가지로 해서 진행했으니까요. 그 부분 염두해 주시고, 요거는 단순히 데이터 유효성 검사뿐만이 아니라 이름 정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다른 함수들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진행하면은 앞으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력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다는 거. 콤마로 입력, 범위 지정 입력, 그리고 이름 정의로 목록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벗 테이블의 정의를 보면 데이터의 나열 형태에 따라서 집계나 계산을 하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위치는 삽입의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삽입의 피벗 테이블이 있죠. 자, 여기에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 내용인데요. 원본 데이터 수정이나 데이터 추가 시 새로 고침 데이터 원본 변경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데이터를 수정을 하거나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이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에서는 새로 고침과 데이터 원본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실제로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데이터 수정 추가 시 자동으로 새로 고침되지 않은 내용이 써있죠. 자, 전체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당
필드에다가 놓고 피벗 테이블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새 워크시트, 기존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자, 새 워크시트로 해서 하게 되면 새로운 워크시트로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피벗 테이블 분석 시트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로 해서 피벗 테이블 분석 시트에서 B2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하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우측에 보시면 총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보고서 필터, 열 레이블, 행 레이블, 값이 있습니다. 자, 판매일을 행으로 놓고 그리고 지점명을 보고서 필터에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품명을 열 레이블에 넣고요. 자, 수량을 갖다가 값에다 넣으면 자, 기본적으로 숫자는 합계가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텍스트를 집어넣게 되면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개수는 버리고요. 여기에 판매 금액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위치는 위아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판매 금액을 위로 넣을 수도 있고 아래로 판매 금액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내용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값 표시 형식도 진행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자, 필드 형식도, 표시 형식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당 내용에서 합계 수량 제거를 한다든지 값 필드 설정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뭐 개수를 하겠다, 평균을 하겠다, 최대값을 하겠다, 최소값을 하겠다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피벗 탭을 하게 되면 활성 탭이 옵션, 피벗 탭을 두고 옵션과 디자인이 나오는데요. 디자인에 가보시면 보고서 레이아웃도 나는 뭐 개요 형식으로 바꾸겠다, 뭐 다른 걸로도 뭐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나는 총합을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 이 끝에 보시면 이 총합계가 되어 있고요.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총합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나는 총합계를 갖다가 행 및 열의 총합계를 해제할 수도 있고요. 행 및 열의 총합계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할 수도 있고 열의 총합계만 설정할 수도 있죠. 자,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겠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행의 총합계만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게 보이시죠? 다시 바꾸고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겠다. 그러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이 되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내가 원하면 위치를 당겨가지고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도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1월 연도 월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월, 분기, 연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월로다가 그룹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월로 분기가 월로 1월, 2월, 3월,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홈탭에서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서 피벗 차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옵션에 가보시면 피벗 차트라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피벗 차트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 피벗 차트를 차트 이동을 눌러서 새 시트 확인을 누르시면 자, 이 피벗 테이블 분석 바로 앞에 시트에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서 지금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 시그마 값을 핵 레이블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제품명이 아니고 제품 코드로 한번 또 봐볼까요? 제품 코드 이렇게 해서 제품 코드로 해서 간단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양하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하게 얘를 버리고 땡기고 드롭다운을 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원하는 대로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 갑자기 필드 목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못 눌러서 사라졌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옵션 탭에 가보시면 필드 목록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필드 머리글이 사라졌으면 필드 머리글을 클릭하시면 다시 보이게 되고요. 자, 여기서 지점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서 내가 뭐 보고 싶은 부분만 난 동함점만 보겠다. 그럼 동함점만 보면 동함점만 체킹을 해서 이렇게 동함점만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또 슬라이서 기능이 있습니다. 옵션에 가보시면 슬라이서 삽입이라고 해서 슬라이서 삽입을 클릭하셔서 지점명을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슬라이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함점만 보고 싶다, 백운점만 보고 싶다, 송도점만 보고 싶다. 이렇게. 자, 지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자면 원본 데이터에서 손쉽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이 피벗 테이블인데 자유롭게 움직여 가면서 이 4개의 보고서 필터, 열 레이블, 핵 레이블, 값 레이블에서 움직여 가면서 볼 수 있고요. 값 부분에서는 문자는 개수를 나오고 숫자는 합으로 기본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 그리고 지점명으로 해서 이제 보고서 필터도 할 수 있지만 슬라이서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초 데이터를 통해서 피벗 차트도 만들어서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을 알게 되면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서 아주 여러모로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꼭 자주 한번 활용해 보시고 주의해야 될 점. 자, 처음에 얘기할 때 세로 고침과 데이터 원본 변경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옵션에 보시면 세로 고침과 항상 피벗 테이블을 볼 때는 세로 고침을 눌러서 먼저 누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보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엉뚱한 데이터를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원본 변경을 클릭해 보시면 데이터가 지금 어디까지 범위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33행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 밑에 데이터가 더 있다고 하면 그 데이터는 범위를 넓혀줘서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세부 고침을 해야지만이 그 데이터가 이 피벗 테이블에 반영이 돼서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차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종류에는 막대형, 꺾은선형, 원형, 이중축 혼합형 콤보 차트가 있습니다. 막대형에는 세로형 막대형 차트, 가로형 막대형 차트가 있고요. 2차원, 3차원 차트로 구분이 됩니다. 꺾은선 차트도 마찬가지로 2차원, 3차원 구분이 되고요. 원형 차트도 마찬가지로 2차원, 3차원 구분이 됩니다. 자, 이중축 혼합형 콤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차원, 3차원인데 여기서는 꺾은선형과 세로 막대형을 혼합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차트를 만들기 전에 차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의 구성 요소에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요. 이 가로축을 기본 가로축이라고 하고 이 기본 가로축에 있는 것 축 제목을 기본 가로축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항목들을
기본 가로축 항목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기본 세로축, 기본 세로축 제목, 기본 세로축 항목이 있겠죠. 자, 이 각각의 막대들을 데이터 계열이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을 문금선, 그리고 이 데이터 계열에 있는 이 숫자 값을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자, 위쪽에 있는 것을 보조 가로축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매출 현황이란 부분은 차트 제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눈금선이 있는 부분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 나머지 부분을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영역은 그림 영역과 차트 영역으로 나뉜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쪽 부분을 보조 세로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보조 세로축에 있는 것은 보조 세로축 항목이 될 테고 보조 세로축 제목이 되겠죠. 자, 이 범례는 데이터 계열들에 대한 설명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차트 구성 요소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하나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막대형 차트, 이중축 혼합형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삽입표에 가셔서 차트에 2차원 세로막대형 차트를 클릭합니다.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 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차트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새 시트가 있죠. 새 시트로 해서 차트 원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동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차트 제목을 매출 현황이라고 바꾸고요. 물론 크기도 홈탭에 가셔서 글자 크기도 키울 수 있고요. 자, 여기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하시면 옆에 차트 요소, 차트 스타일, 그리고 차트 필터가 빠른 도구mom으로 활성화됩니다. 또한 디자인 탭과 서식 탭이 활성화가 되죠. 자, 디자인 탭에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손쉽게 할 수 있고요. 또한 색 변경으로 가시면 데이터 계열들을 색상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세로막대형 차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 범위를 보시면 숫자 값과 백분율이 있기 때문에 차트에서 백분율 값은 표현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막대 그래프하고 꺾은 선형을 혼합한 이중축 혼합형 차트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열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을 하면 여기 보면 영업이익률만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고 보조축을 클릭하시면 자, 지난 차트 구성류에서 설명드린 보조 세로축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꺾은 선형 그래프로 되고 나머지 계열들은 막대 그래프로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레이블만 넣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해당 데이터 계열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자, 데이터 레이블을 키우겠습니다. 자, 데이터 레이블도 넣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요소를 클릭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치를 데이터 레이블을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원하는 쪽으로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에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질감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꺾은 선형과 막대 그래프를 합쳐서 이중축 혼합형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 이유는 기본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 두 가지가 이루어져서 이중축이라고 하고요. 이 꺾은 선형과 막대 그래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중축 혼합형 차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범례 부분을 수정을 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옵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축서식.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주 단위를 수정을 해서 이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난 최대값을 5000으로 바꾸겠다. 자, 5000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 주 단위를 1000으로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표시 단위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표시 단위는 나는 1000단위 표시 단위를 집어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1000단위 표시가 나오고요. 이 1000단위 표시를 두 번을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텍스트 방향도 가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글자를 또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자, 매출 현황에 대해서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고 이중축 혼합형 차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꺾은 선형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범위를 설정을 하고 삽입 탭에서 꺾은 선형 차트에서 꺾은 선형 차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차트 제목을 계획 대비 실적. 자, 여기 보시면 세로 막대형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터 값에 숫자와 백분율이 있으면 이중축 혼합형 차트로 하는 게 더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꺾은 선형 차트에서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선택에서 달성률을 제외하겠습니다. 제외를 한 다음에 이 꺾은 선형 차트 같은 경우는 추이를 보는 차트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점에 있는 부분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그 부분만 이제 선택이 되죠.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하고요. 자, 데이터 레이블 위치는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 드롭다운 버튼에서 위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하고 데이터 레이블을 아래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상대적으로 목표 대비 실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가장 최고점에서의 계획과 최고점에서의 실적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표 부분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서식 탭에 가서 도형 윤곽선에서 점선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도형 윤곽선을 검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계획 대비 실적을 보여주는 이렇게 그래프 추이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가로막대형 차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하고 삽입 탭에서 가로막대형을 클릭한 다음에 2차원 세로 가로막대형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차트를 만들면 데이터 계열의 판매 수량이 적은 것부터 큰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목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축 옵션에 항목을 거꾸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항목이 이렇게 뒤집혔죠. 근데 지금 값 내용이 위쪽으로 위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값 내용도 밑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이블이라고 있는데요. 네이블의 위치를 갖다가 높은 쪽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 가로막 대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금선이 세로로만 되어 있는데요. 이 눈금선도 차트 요소를 클릭하시면 눈금선에 드롭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 주 세로, 기본 주 가로, 기본 부세로, 이쪽을 다 클릭하시면 이 차트 안에 구분자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셔서 표현을 해주면 좋고요. 지금 데이터 레이블이 표현이 되면서 이 부분이 돼 있죠. 근데 이 막대가 지금 너무 얇지 않습니까? 근데 난 막대를 좀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막대를 더블 클릭하시면 계열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간격 너비가 있는데요. 지금 간격 너비가 182%로 되어 있는데 간격 너비를 70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자, 간격 너비를 줄이니까 지금 이렇게 굵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서식 탭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색상도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형 차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원형 차트를 클릭한 다음에 2차원 원형 차트를 클릭합니다. 자, 제목은 지점별 자, 이 상태에서 디자인 탭에 가보시면 내가 원하는 것은 빠른 레이아웃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걸로 이렇게 바꾸면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를 키우게 되면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정점만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던 게 차트를 키우니까 이렇게 안으로 다 들어갔죠. 그리고 글자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색을 바꿔볼까요? 오히려 흰색이 더 잘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이 중에서 매출이 큰 부분인 우평점만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셔서 해당 지점만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따로 빠져나온 걸 보시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디자인이 있으면 뭐 원하는 대로 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지정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부평점이 이제 매출이 높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텍스트를 삽입한다거나 아니면 뭐 텍스트를 삽입해서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요. 뭐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매출이 높았는지 여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용을 넣던지 아니면 도형을 이용해서 삽입 탭에서 도형에 가시면 도형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꾸며줄 수도 있고요. 도형에다가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 도형 윤곽선은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해서 도형으로 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갖다가 내용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각 지점별로에서의 매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원형 차트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